대통령께서 입장하십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 시트 작성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정부를 믿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정부와 함께 발로 현장을 함께 띄워준 기업인 여러분,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준 공직자 여러분,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대통령으로서 머리 숙여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좋은 경쟁을 위해서는 훌륭한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번에 의미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다른 무엇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란과 그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 혼란 때문에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뒤늦게 관세 협상의 출발점에 섰습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이해의 기초에 호혜적인 지혜를 발휘한 결과로 한미 모두가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 또한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습니다. 이제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같은 전통적 전략 산업에서부터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미국이 대한민국을 도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동맹인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에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시장을 보유한 미국과 강력한 제조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이 손을 맞잡고 세계 무대로 함께 진출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향한 길은 더욱 넓어지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갈 토대는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수건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에이펙 정상회의를 통해 그동안 어려움을 겪던 한중 관계가 이제 개선될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저와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양국 간의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 대처해 가자고 합의했습니다. 앞으로의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냉엄한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와 입장이나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를 근거 없이 배척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미국도 중국과 다방면에 걸쳐 갈등하고 대립하지만 또 한편으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실사구시적인 자세입니다. 정부는 중국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입니다. 세계 질서가 대전환의 터널에 접어들었습니다. 인공지능 혁명과 기후위기, 인구 문제 등 수많은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국제 질서는 지난 100년간 우리가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보다 심대한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동맹국과 우방국가의 관계를 두텁게 하고 외교 지평을 넓혀 나가야 합니다. 국제사회에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습니다. 오직 국익만이 영원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대한민국은 과거처럼 힘없고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5위의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질서를 주도하는 중심 국가로 힘차게 뻗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출국합니다. 나라 밖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안심하고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질문은 공동 설명 자료 팩트시트에 관련된 좀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새말적 내용들은 이후에 안보실장과 그리고 정치실장이 해주실 겁니다. 대통령께는 좀 주요 내용과 의미에 대한 질문들을 간단하게 좀 받겠습니다. 손들어 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제일 먼저 손들어 주신 앞에 네, 송승섭 기자 먼저 질문 받겠습니다. 송승섭 기자한테. 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입니다. 먼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 팩트시트 발표가 다소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간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여러 해석이 나오긴 했는데 이제 발표가 됐으니 이 팩트시트 조율 과정에서 좀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었고 어떤 부분을 가장 염두에 두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국 정부의 입장은 이미 정상회의 때 대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었다라는 것이면서도 실제적인 세부 문안 작성에 있어서는 매우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을 제시해 왔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글자 하나, 사안 하나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세부 내용 정리, 아주 미세한 분야까지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대체로 짐작하시는 것처럼 우라늄 농축이나 핵 재처리 문제 또 핵 추진 잠수함 문제에 대해서 미국 정부 내에서 약간의 조정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른 질문 또 받겠습니다. 네, 매일경제 송승훈 기자님.
예, 대통령님, 매일경제의 성승훈 기자입니다. 이번에 그 팩트시트 발표를 대통령께서 직접 하시게 됐는데요. 뭐 안보실장이라든지 뭐 정책실장께서 하실 수 있었는데도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하시게 된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동안 이제 이런 회의랑 뭐 협상을 하시고 나면은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관세 안보 팩트시트 하면서 소회 같은 것도 한 말씀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외교 사안에 대해서 아주 내밀한 또는 이면에 있었던 과정의 이야기를 자세히 하는 것은 그리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게 마치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사안임에도 이게 우리의 의사가 제대로 또 합리적, 이성적으로 관철되기보다는 일종의 힘의 관계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여 대한민국의 국익이나 국민의 삶보다는 국제적인 역관계에 밀려서 우리의 국익을 훼손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많았습니다. 저로서도 이게 추상적인 문헌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뭐 개인적 이해관계나 또 정치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적당히 넘어가자는 의견도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려웠던 것은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정치적 입장이 좀 다르더라도 국익과 국민들을 위해서 좀 합리적 목소리를 내주면 좋은데 빨리 합의해라. 뭐 빨리 하지 못하는 게 무능한 거다. 상대방의 요구를 빨리빨리 들어줘라. 뭐 이런 취지의 압박을 내부에서 가하는 그런 상황들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어려운 일이긴 하겠지만 국익에 관한 한 대외적 관계에 관한 한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국익에 반하는 합의를 강제하거나 또는 실패하기를 기다려서 공격을 하겠다는 심사처럼 느껴지는 그런 내부적인 부당한 압력은 참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면에서 정말 힘센 강자와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협상을 하는데 그걸 버티기도 참 힘든 상황에서 뒤에서 자꾸 발목을 잡거나 왜 요구를 빨리 안 들어주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견디기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힘은 버티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추가로 새롭게 얻어나기 위한 능동적, 적극적 협상을 하는 게 아니고 상대의 요구에 의해서 국제질서 재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는 그런 일종의 비자발적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가진 최대의 무기는 버티는 겁니다. 그게 가장 힘들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우리의 유일한 힘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유일한 조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늦었다고 혹여라도 지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여기까지 대통령님의 직접 질의응답은 마치고 네, 먼저 자리를 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 한 말씀 좀 드리면 하여튼 이번 협상은 정말로 중요한 협상이었고 또 정말로 어려운 점들이 많은 난관이 많은 협상이었는데 우리 현장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도 정말 협조적으로 함께해 주신 게 큰 힘이 됐습니다. 제가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 이유도 국제사회는 법적인 강제 규범이 사실상 없습니다. 영원한 친구도
우방도 없는 그런 세계에서 힘이 관철되는 이런 협상을 할 때마다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나 국가의 역량을 최대한 키워야 우리의 국익과 우리의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앞으로도 경제적, 문화적, 군사적 대한민국의 힘을 최대한 신속하게 키워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우리 실장님들께 맡기고 저는 이만 퇴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신 한미 팩트시트 발표를 마치고 네, 이후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정책실장님, 안보실장님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하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바로 이어서 할 겁니다. 네. 네. 잠시. 네. 잠시 우리 홍보수석님께 네. 저희 라이브 중이죠. 네. 그동안 몇 달 동안 많이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을 해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었고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비관적이고 어떨 때는 낙관적이고 그런 부분이 반복됐었으니까 안보실장님 오셨으니까 네, 안보실장님 먼저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네, 먼저 손 드신 조설모 박상기 기자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죄송하지만 저희도 이 질문도 한 10분씩 하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예. 저 조선일보 박상기입니다. 그 백악관의 그 홈페이지에 올라온 팩트시트를 보니까 이제 그 우라늄 농축이나 해결료 재처리가 언급이 돼 있고 이제 뭐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이 있는데 앞으로 이게 구체적인 협상이 앞으로 다시 진행돼야 되는 상황인 것인지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 두 문제에 대해서 방향이 정해졌고 양측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후속 협의는 그걸 어떻게 이행할까 하는 쪽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많은 협의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농축 재처리 문제, 그다음 원전 문제에 대한 이제 그 큰 줄거리와 방향이 합의되었습니다. 네, 그래도 다른 기자분 먼저 질문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실장의 YTN의 홍민기 기자입니다. 원잠 혹은 핵잠수함을 어디에서 건조할 거냐 이것도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국내에서 건조할지 혹은 미국에서 건조할지 이것도 결정된 바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좀 돌이켜서 얘기를 하면 마지막까지 많은 논의가 된 것은 사실은 원잠은 아니고 농축 재처리 부분이 마지막까지 많은 논의가 된 겁니다. 원잠 부분에 대해서는 한때 논의 과정의 한때 어디서 건조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지만 일단 우리 입장을 설명을 했고 그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정상 간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이 되었고 그 논의 과정에서 우리 원잠을 미국에서 논의하는 얘기는 거론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설명했었죠. 제가 갖고 있는 기록에 우리 대통령이 우리가 여기서 건조한다. 왜냐하면
어디서 건조하는 문제가 한번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그래서 그 답하는 차원에서 우리 대통령이 우리가 여기서 건조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화의 모든 전제가 한국의 원잠은 한국이 건조한다라는 거였고 우리가 협조 요청한 것은 핵 연료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조 위치에 대해서는 일단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작업을 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협업이 필요할 수가 있고 어떤 부분은 미국의 도움을 청할 수 있지만 그 원자력 잠수함 전체를 어디서 짓느냐라고 말할 때는 한국에서 짓는 것을 전제로 대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한국일보 우태경 기자님. 네. 네, 실장님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우태경 기자입니다. 네. 그 뭐 핵연료에 뭐 이제 농축 재처리 문제라던가 우라늄 문제라던가 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타임라인이나 뭐 착수를 한다는 말씀이 아까 발표에는 없었던 것 같아서요. 협정 개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고요. 또 전자권 환수에 대해서 미국 측의 동의를 얻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자권 환수를 임기 내에 한다는 방향에 대해서 타임라인에 대해서도 정확히 동의를 얻은 건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농축 재처리 문제를 하려면 이제 미국과 후속 협의를 하여서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협정을 어떻게 조정해야 합니다. 어느 만큼 조정할지는 또 협의 결과에 따라 달려 있는데 많은 조정이 필요할지 아니면 뭐 어떻게 그 안에서 작은 조정을 할지는 앞으로 협의에 달려 있고요. 여하간 지금 협정을 이제 뭔가 좀 어저스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잠 문제를 다루려면 원잠은 핵 물질을 우리가 이제 군사적으로 쓰는 거니까 이제 그 군사적이라는 것이 핵무기하고 관련 있는 건 아닙니다. 핵무기하고는 무관하고 군사적인 용도, 군사적 목적의 리액터, 엔진이죠. 그러니까 추동력을 갖는 엔진에 쓰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조정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령 호주가 오커스를 할 때를 우리가 참고해 본다면 그거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원자력 법상에 거기 91조가 있는데 91조에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뭐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모든 것은 앞으로 협의하기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실장님, 다만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죄송합니다만 싶습니다. 네. 하나만 공지를 하고 네네. 저희 그 질의응답은 혹시 안보 관련된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생중계는 멈추고 하면 네, 네. 어떨까라는 좋습니다. 그래야 조금 네, 더 네. 자세한 네, 질의응답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희도 요 질의응답이 끝나고 나면 저희 그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조인트 팩트시트는 바로 게재가 될 겁니다. 요거 공지하고 요 부분은 관련해서는 네, 생중계는 좀 멈추고 저희 언론이랑 좀 더 깊은 얘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장님. 네. 네, 좋습니다. 네, 좀 설명을 조금 더 이어가시는 걸로 죄송합니다. 네. 네, 네, 생중계만 좀 멈추는 걸로. 네. 네.